이 녀석이 장어의 어린 시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어 좋아하시나요? 스태미너에 좋다고 해서 구이로 먹기도 하고 초밥으로 먹기도 하고 회나 탕으로 먹기도 하죠. 하지만 장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녀석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장어가 무엇인지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어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길장, 물고기어, 그러니까 긴 물고기가 전부 장어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뱀장어, 풍천장어, 붕장어, 갯장어, 꼼장어 등등 아주 헷갈려 죽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장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어는 뱀장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장어라고 하면 일본어로는 우나기라고 하는 이 뱀장어를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냥 장어라 함은 이 뱀장어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어구이집에 가서 구워 먹는 그 장어가 바로 이 뱀장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녀석이 아주 미스터리한 물고기죠. 학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추적했지만 녀석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밝혀진 것이 얼마 안 된 일이고 저는 그 논문들을 모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 여기는 강이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죠. 여러분들은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물고기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아갔죠.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 강에서 알을 낳죠. 이렇게 강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는 물고기를 회유성 어류라고 합니다. 뱀장어가 바로 이와 비슷한 회유성 어류인데 연어와는 반대로 바다에서 태어나서 강에서 6년에서 12년 정도를 살고 산란기가 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로 돌아간 장어는 머나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녀석들의 목적지는 3,500km나 떨어진 바로 이곳 마리아나 해구죠. 이들이 어떻게 이곳을 찾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리아나 제도에 도착하면 뱀장어는 이곳에서 알을 낳고 죽어버리죠. 산란을 위해 여기까지 가는 시간만 무려 6개월에 달하죠. 일본의 연구진들이 30년 동안 이 망망대해를 뒤진 끝에 2009년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뱀장어의 알을 발견했죠. 최근 30년 동안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산란해역에서 뱀장어 관찰과 채집은 모두 실패했다. 우리는 2009년 31개의 뱀장어 알을 수집했다. 연구 결과 알은 수심 200m에서 260m에서 산란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뱀장어가 알에서 태어난 그 이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물고기는 알에서 치어가 태어나고 그 치어가 성장을 해서 성체가 됩니다. 하지만 뱀장어는 이렇게 자라지 않죠. 이렇게 태어난 뱀장어의 알은 이틀에서 3일 만에 부화합니다. 이 알에서는 이렇게 생긴 치어가 태어나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하지만 100일 정도가 지나면 이 치어는 투명한 형태의 물고기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생명체가 아주 다른 종류의 물고기인 줄 알았죠. 때문에 이 투명한 녀석의 이름을 렙토세팔루스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이러한 형태로 자라는 물고기가 있다는 게 밝혀졌죠. 대표적으로는 닭멸치류와 뱀장어과의 물고기가 이 렙토세팔루스 기관을 거치는 물고기입니다. 이 녀석들은 북적도 해류를 따라 필리핀이나 대만으로 가는 녀석들이 있고 여기서 다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한국이나 일본, 중국으로 가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연안에 도착하게 되면 점점 모습이 바뀌는데 크기가 작아지면서 시라시라고도 부르는 장어의 초기 형태인 작은 실뱀장어가 됩니다. 이 실뱀장어가 바다를 통해 한국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강에서 잡히는 뱀장어로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연구로 밝혀진 뱀장어의 생태계입니다.
이 뱀장어의 생태계를 알기 전에는 당연히 양식도 불가능했고 유럽이나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실뱀장어를 수입해와 키우는 불완전 양식만 가능했습니다. 이 실뱀장어 한 마리의 가격이 거의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 1kg당 3천만 원이 넘죠. 이마저도 개체수가 줄어들어 2013년 이후 유럽에서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뱀장어의 값이 계속 오르면서 뱀장어의 값도 아주 비싸지고 있죠. 일본은 세계 최초로 2010년에 이 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고 한국이 뒤를 이어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뱀장어의 먹이가 무엇인지 밝혀진 게 없어 대량 생산을 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어의 간을 먹이면서 이 뱀장어를 양식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데 성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다와 강을 오가며 살 수 있는 뱀장어의 특성상 장어가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과 육질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양식으로 키운 뱀장어는 등이 검고 배가 하얗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먹는 뱀장어입니다. 풍천장어라는 것도 이 뱀장어인데 해수와 담수가 만나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강을 풍천이라고 하고 이런 곳에서 잡히는 뱀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고창의 선운산 풍천장어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 뱀장어를 갯벌에 넣고 두세 달 정도 키우면 피부색이 갯벌색으로 변하고 염분이 있는 갯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육질도 쫄깃쫄깃하게 변하는데 이를 갯벌장어라고 합니다. 천연장어는 말 그대로 양식이 아닌 자연에서만 자란 자연산 장어이고 색은 노란색을 띱니다. 강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잡을 수 있는 장어인데 이 장어는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기름기가 많아서 먹어봤자 별로 맛도 없으니까 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이것을 잡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장어구이를 드신다고 하실 때 그 장어는 뱀장어, 민물장어, 풍천장어, 갯벌장어, 일본어로는 우나기 전부 다 같은 뱀장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녀석은 붕장어입니다. 붕장어는 뱀장어처럼 성장하지만 뱀장어와는 다르게 민물을 오가지 않고 바다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바다장어라고 하죠. 뱀장어와의 외관상 차이는 측면에 흰색 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다 낚시를 하다 보면 잡을 수가 있고 일본어로는 아나고라고 합니다. 보통 전라도 지방에서는 장어탕으로 먹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장어회로 먹죠. 구이로도 먹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초밥집 가시면 많이 드시는 장어초밥은 이 붕장어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녀석은 갯장어입니다. 녀석은 붕장어처럼 바다에서 서식하는 장어입니다. 생긴 걸 보시면 여기에 이빨이 달려있죠. 이 이빨이 멍멍 짖는 그 개를 닮았다고 해서 갯장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갯이라는 말이 붙어서 갯벌장어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 갯벌장어는 이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뱀장어를 갯벌에서 키운 것이죠. 일본어로는 하모라고 하는 이 갯장어는 주로 회나 샤브샤브로 먹습니다. 이 갯장어를 경상도 지방에서는 참장어라고 하고 전라도 지방에서는 붕장어라고 하기 때문에 바다장어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빨이 달린 이 장어의 정확한 명칭은 갯장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녀석은 꼼장어인데 이 녀석의 정확한 이름은 먹장어입니다. 입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던 장어들과 좀 다르게 생겼죠. 이 녀석은 이름만 장어지 장어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고류라고 합니다. 일단 길이가 길어서 장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산시장이나 횟집 수족관에 가면 이렇게 개불같이 생긴 좀 긴 게 있는데 이게 먹장어입니다. 이 녀석은 주로 빨간 양념을 묻혀서 구이로 먹죠. 꼼장어, 꾀장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부 이 먹장어입니다.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이제 여러분들은 장어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뱀장어의 생태계와 그리고 장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장어 양식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해서 자연산 장어의 개체수가 잘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뱀장어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위험 등급의 보호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